오늘은 여기 리눅스 환경 75페이지부터 진행을 합니다. 미리 아까 카톡으로 공지를 했듯이 다음 주 중간고사 얘기를 먼저 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 원래 제가 이번 주 레포트를 말하지 않아도 리얼 파이에 실제 파일을 설치해서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환경이 한 2, 3주 정도 걸리나 봅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GPS까지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주는 다른 레포트로 하고요. 다음 주를 원래 이번 주가 8주차 수업이고요. 다음 주면 이제 9주차에 접어듭니다. 원래 정상적인 경우라면 8주차에는 중간고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 미뤄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도 조금 쉬라는 의미로 리눅스 파이에 실제 파이 운영체제 라즈베안을 설치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세 가지 명령어만 쳐서 완료를 한 다음에 그걸로 중간고사를 대체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대체를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고루 성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변별력은 기말고사를 어차피 오프라인으로 볼 거니까 그때 변별력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 주까지 시리얼 인터페이스가 준비가 안 되면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할 주제를 고르고 그 해당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GPS를 활용하는 예는 그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으로 얘기를 드리면 오늘 제작하는 영상이 21일날 업로드가 되고요. 오늘은 제가 다른 레포트로 대체해서 내고요. 지금 파일을 설치하는 리포트가 28일 날 제출하시는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4일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GPS를 응용해서 만들 응용 예제 프로젝트 주제를 고르시고 해당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걸로 대체를 하고요. 이때 11일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GPS를 이용해서 이때쯤이면 아마 USB가 도착할 것 같으니까요. GPS를 이용해서 실제로 여러분들 집 주소를 여러분들 집에서 GPS를 설정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리포트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확인 및 설정을 위한 명령어부터 보겠습니다. ifconfig 명령어고요. ifconfig는 명령어를 그대로 쓰시면 아무런 인터페이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다가 이렇게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전부 다 모르는 경우 전체 인터페이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A라는 옵션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 A라는 옵션을 쓰게 되면 만약에 인터페이스가 많은 경우에 아주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리얼맥에서 if 인터페이스 ifconfig-l을 쳐보면 지금 쭉 지나가시는 거 보이시죠? 저는 실제 피지컬한 인터페이스도 많지만 여기 뭐 브릿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버추얼박스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아주 인터페이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으면 서로 확인이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ifconfig 다음에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하나 지정하고 보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쓰는 이 쉘은요, 이렇게 G쉘이고요. 그 다음에 G쉘을 지금 여러가지 테마를 입혀서 아이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터미널을 쓰는 이유는 물론 예쁘기도 하지만요. 기본 터미널에 비해서 예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 화면에서 뭔가를 참조하면서 작업을 할 때 뒷배경을 투명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뒷배경이 겹쳐져 나오기 때문에 작업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설정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용자들이라고 하면요, sudo라는 명령어와 함께 ifconfig을 통해서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업링크 시키거나 또는 다운링크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지금 19168 0.3이라는 애를 업한 거는요, 이 th0라는 게 인터페이스의 이름이에요. 이 인터페이스가 업되는 거고요. 여기서 다운하게 되면 이 인터페이스를 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파이 같은 경우는요, 무선랜의 경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확인을 위해서 별도로 iwconfig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실제 파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su-해서 루트로 넘어가고요. ifconfig-a로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보이죠? 지금 현재 저는 콘솔에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하나를 확인하고 이거를 이렇게 다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라고 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죽어버리겠죠? 접속이 끊어져 버리겠지만 지금 이거는 상관이 없죠. 자, 지금 아까 봤던 이 IP 번호가 지금은 보이질 않게 됐죠. 다시 업을 시키고 싶을 때는 이렇게 업. 뒤에 IP 번호를 지정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 지금 DHCP 셋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살아올 겁니다. 잠시 시간이 걸려서 원래 번호와 똑같은 번호를 가져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iwconfig 명령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ETH0 L5만 보이고 와이어리스 익스텐션이 없다고 보이죠. 지금 여기 ETH0 말고 있는 L5라고 하는 애는요, 루프백 테스트를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주소가 그래서 보면 이렇게 127.0.0.1 자신의 랜카드의 상태가 정상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죠. 무선의 설정을 위한 파일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동해서 한번 보면요, 이 파일이 바로 무선 인터페이스를 설정하기 위한 파일이에요. 한번 열어볼까요? WPA supplicant conf 파일입니다. 지금 현재는 인터페이스 이름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이 아래에다가 인터페이스 네임을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네트워크 부분을 추가하시고 SSID에는 SSID를 적어주시고 PSK 부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암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적을 수 있다는 말은 어떤 방식으로든 실제 파이에 접속을 했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이미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한번 이미 설정이 돼 있을 거고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요,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또 너무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서 찾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라즈베리 파이에 모니터 없이 접속하는 방법이에요. 아마 이렇게 검색을 하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리얼 파이에 라즈베리 파이를 설치를 하려면 보통 파이에서 제공하는 HDMI라든지 또는 USB를 통한 마우스 키보드를 연결해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파일을 이미지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다가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보기에 가서 파일의 확장자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윈도우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설정될 수 있는 파일을 미리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텍스트 파일로 이름을 이렇게 아까 우리가 만졌던 파일 있죠? WPA supplicant conf라는 파일로 만들어져요. 자, 방법은 똑같죠. 지금 앞에 사용되는 방법 뒤에 보면 이렇게 SSID, 그 다음에 PSK, 패스워드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Elephant Lab 2라고 하는 SSID에 본인의 패스워드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키 매니지먼트 방법으로 WPA, PSK를 넣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SSID는 와이파이 이름, PSK는 비밀번호고요. 3 플러스부터 약간의 버그가 있어요. 이게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영국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사용하는 환경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컨트리에다가 GB라고 메뉴에 넣어 주셔야만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이가 조금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5.4기가 때보다는 2.4기가 때 와이파이에 접속을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분명히 본인의 SSID와 패스워드를 잘 설정했는데도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본인의 와이파이가, 본인이 사용하는 공유기 와이파이가 5.4와 2.4를 공유하는 경우, 두 가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사용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또 하나는 5.4기가 때 전용으로 묶여 있고 채널 넘버가 11번이 넘어가는 경우 또 접속이 잘 안 됩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은요. 여기 이 컨트리 설정을 해주고 나서 제일 안전한 방법은 2.4기가 때 아주 옛날 방식으로 11번 미만의 채널을 이용해서 접속하면 거의 접속이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집에 최신 와이파이, 그러니까 나스를 연결하기 위한 최신 와이파이가 있지만 이 파일을 연결하기 위해서 구형 와이파이를 못 버리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명되어 있죠? 요 하나 파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파일 하나 만든 다음에 그냥 파일명은 SSH예요. 아무런 설명 없이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 파일은 아까 conf 파일은 우리 PPT 나와 있는 방식처럼 본인의 SSID와 패스워드를 넣어주는 거고, 이 SSH라는 파일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파일입니다. 파일 사이즈가 0K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넣어주면요, 파이가 부팅을 하면서 이 파일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SSH를 제공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이 SSH를 완벽하게 켜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이용해서 접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설정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파일을 이용해서 모니터가 없더라도 접속을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연결이 되시면 본인은 공유기 설정에 들어가서 파이가 어떤 IP를 갖고 있는지 사용 중인지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사람이 하려는 건 뭐냐면요, 파이가 몇 번에 들어와 있는지를 모르니까 엠맵이라고 하는 스캐너를 이용해서 파이가 사용 중인 IP를 검색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 집에 공유기가 있다고 하시면요,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유기에 암호를 넣고 들어가면 보통 일반적인 공유기는 접속 환경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제가 보시면 19168, 저는 지금 이거는 낯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공유기에 들어오시면 보통 공유기의 내부 연결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지금 파이가 없으니까 없는 거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사용 중인 지금 번호가 쭉 등장하죠. 여기에서 본인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쉽게 라즈베리 파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번호로 SSH 접속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못하시는 분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ETC 네트워크에 보면 인터페이시스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들 리스트가 나오고요. 여기에 와이어리스 랜이 존재하면 얘를 쓸 건지 말 건지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점검하는 명령으로 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핑은 원래는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이렇게 오픈을 해놔서 사용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 디도스 공격이 빈번해지면서 유명한 포털들은 거의 다가 핑을 받아내질 못하고 보통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핑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핑은 한 번에 이렇게 핑을 이렇게 쐈을 때 보시면 64kb의 그 패킷이 상대방으로 전달됐다가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CMP 리퀘스트 번호가 쭉 뜨고요. TTL이라고 하는 애는 Time to Live의 뜻이에요. 여기 보면 64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홉수입니다. 홉수라고 하는 애는 내가 몇 개의 라우터를 거쳐서 상대방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지금 이 말은 64개가 연결되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핑을 연결했을 때 TTL 수가 점점 감소가 되면서 사라져요. 만약에 이게 0이 되면 패킷이 버려집니다. 자, 타임은 왕복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시간이 불안정하게 나온다. 그러면 정상적이지 못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컨트롤 C로 중단했기 때문에 핑이 갔다가 두 개를 받고 로스 없이 100% 완벽하게 수신을 했다고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 스케줄을 설정하는 크론탭이라는 파일입니다. 자, 크론탭 파일은요, 어떤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시켜주는 툴이에요. 크론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 시, 일, 월, 요일, 그 다음에 명령어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오전 7시에 파이썬 웨더 파일이라는 걸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이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거 지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7시니까 맞네요. 0하고 한 칸 떼고 7이니까 맞습니다. 시분이니까요. 앞에가 0이고 그 다음에 분, 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이에요. 그러니까 월의 1. 그러니까 만약에 매월 1일 날 하고 싶으면 여기가 1이겠고요. 그 다음에 월은 특정한 월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아스테리스크가 되어 있으면 매월이죠. 자, 매월, 매일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매일같이 실행되는 거고요. 만약에 특정한 월만 실행하고 싶다. 뭐 나는 짝수달만 하고 싶다. 그러면 콤마를 이용해서 2, 4, 6, 8, 10 이렇게 콤마로 연결해 주시면 해당되는 월에만 실행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요일은요, 0부터 6까지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데 0이 Sunday, 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요일날 실행하고 싶으면 0으로 주시면 되고 월요일이 1로 시작한다는 거, 1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는 일반적인 명령어 형식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하는데 이 파일을 이용해서 파이썬 파일을 구동하고 있죠. 이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cd 엔터 하시고요. 본인이 크론탭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크론탭-l 하시면 크론탭 파일을 보실 수 있는데 없으면요, 이렇게 생성이 가능합니다. -e 하셔서
자, 근데 이렇게 크론탭 -2를 처음 하시면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크론탭을 위해서 사용될 에디터 파일을 결정하라고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빈의 나노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가장 쉽다고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vim, 그 다음에 3번은 ed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만약에 여기서 잘못해서 저는 1번을 골랐어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뜨는 건 나노가 뜨는 거예요. 자, 나노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컨트롤 X로 나가고요. 그럼 이걸 바꿀 수 없나? 바꿀 수 있습니다. Select Editor라고 주시면요. 다시 요 화면이 떠요. 거기서 저는 VIM으로 가겠습니다. VIM이 우리가 사용하는 VI예요. 그 다음에 크론 탭 -2를 다시 치면 이번에는 VI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줄에 보면 여기 또 설명이 되어 있죠. M, H, DOM, MON, 그 다음에 DOW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뜻이에요? month, hour, 그 다음에 DOM이니까 day of month고요. MON은 month, 그 다음에 DOW는 day of week의 뜻이고요. 뒤에가 커맨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령어를 그냥 치셔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이 00시 7분이네요. 그러면 저는 02시 잠깐만요. 02시 되거든요. 09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이렇게 별 그 다음에 커맨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크론탭 파일이 만들어졌다고 나오고요. -L 보시면 이렇게 방금 전에 보셨던 파일이 보여집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9분에 저 결과가 테스트라는 파일로 만들어질 겁니다. 데이트를 한번 쳐볼게요. 55분이네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보시면 테스트라는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cat test 이렇게 보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일도 0시 9분이 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파일이니까 내일은 사용되지 않도록 크론탭 파일을 지우겠습니다. 자, 크론탭 -R 하시면요. 크론탭 파일이 삭제가 됩니다. 자, 리스트를 보면 다시 없다고 나오죠. 만들 때는 다시 이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걸 이용하시면 아주 반복적인 작업, 특히 우리가 파이썬을 배우면 파이썬을 이용해서 뭐 센서 데이터를 매번 생성한다든지 캡처한다든지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식의 파이썬 소스 코드를 작성해 놓고 이게 동작하지 않을 때마다 실행시키거나 아니면 5분에 한 번씩 실행시켜서 그 결과 값을 받아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반드시 크론탭은 그래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소프트웨어 패키지 관리입니다. 리눅스 소프트웨어 패키지 관리 방법은요, 크게 우리가 많이 쓰는 리눅스의 계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레드햇 계열은 RPM이라고 하는 파일을 통해서 패키지를 관리하고요. 데비안이나 우분투 계열은 DEB라고 하는 파일로 관리를 합니다. 이 RPM이라고 하는 애는요, 확장자가 RPM이고요. 데비안이나 우분투에서 사용하는 DEB 파일은요, 확장자가 DEB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명령어는 양쪽이 서로 다르지만 실은 그 방법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패키지 관리를 낱개로, 그러니까 이런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때는 rpm이라고 하는 명령을 쓰시거나 데비안 계열에서는 dpkg, 이걸 보통 dpackage라고 보통 발음을 해요. dpackage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rpm이나 지금 요거를 보통 yam이나 yum 뭐 이렇게 발음해요. 중간 발음으로 보통 저는 yum이라고 발음합니다. yum이나 또는 dnf를 통해서 패키지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dpackage를 쓰시는 경우는 dpackage나 aptget을 통하는데 이건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앞에 있는 이 명령어는 낱개의 파일 하나하나를 본인이 다운로드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사용하는 명령어가 rpm이나 dpackage예요. rpm 같은 경우는 확장자가 rpm 파일을 직접 받아서 이 패키지 파일을 이 명령어로 인스톨을 합니다. rpm-ivh 그 다음에 패키지 파일명. 반면에 데비안 계열에서는요, dpackage-i 그 다음에 패키지의 파일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패키지 파일을 본인이 직접 다운로드 해줘야 되는 방식이고요. yum과 apt-get은 리포지터리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이런 패키지를 일일이 사용자가 다운받는 게 너무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아주 유명한 회사들이 이 패키지를 관리하는 패키지 서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yum이나 이 apt-get 같은 명령을 통해서 접속을 하면 보통 리포지터리 서버로 접속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검색한, 설치하고자 하는 이 명령을 입력한 패키지 파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따라서 위에 있는 명령어들은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패키지 파일만 있다고 하면 CD-ROM이나 USB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명령어는요, 반드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사용을 가능해요. 여기 원격 배포판 서버라고 하는 애가 리포지터리를 가지고 있는 서버를 나타내고요. 이 yum이나 apt-get을 사용하기 위한 그 패키지 서버들은 보통 외국에 있거나 국내에서도 몇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주 인터넷이 느리다 하면 본인이 사는 곳에서 가까운 지역의 리포지터리 서버로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게 편리하게 쓸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왜 위에 있는 명령어를 아직도 쓰고 있냐? 우리가 지금 서버를 관리하는 ID 센터라든지 보통 파이어월 안에 있는 서버에 접근할 때는 아래에 있는 방법을 쓸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패키지를 통한 낱개 설치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rpm에서 -uvh 패키지 파일명은요, 일부 또는 전체 패키지를 업데이트합니다. dpackage에서는 dpackage -update available 패키지 파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yum이나 apt-get을 활용하는 경우는 yum update 또는 apt-get install file, apt-get upgrade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패키지를 제거하고자 할 때는요, rpm-e 그 다음에 패키지의 이름이고요. 여기서 e는 이레이저겠죠. 그 다음에 dpackage에서는 -r, remove의 약자 r을 사용해서 패키지를 삭제할 수가 있어요. apt-get remove 패키지. 여기 지금 yum은 빠져 있는데요. yum도 마찬가지입니다. yum -remove 패키지 하시면 되고요. 패키지 정보를 출력할 때는 rpm-qi 패키지 이렇게 검색하시면 패키지 정보가 나옵니다. 밑에 있는 것들은 패키지를 찾는다든지 또는 설치된 파일 목록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sudo apt-get install vim 하시면 vim이라는 패키지를 apt-get 리포지터리 서버로부터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미 설치된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치가 이미 되어 있다, 최신 버전이다 메시지가 뜨겠죠.
aptget을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보통 요새는 apt를 다 안 쓰고요.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이렇게 apt-get 아니고 그냥 apt만 쓰셔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vim이 없네요. 두 개 패키지를 새롭게 추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3.5MB를) 쓰는데 이렇게 느립니다. 지금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유난히 라즈베리 파이 이 리포지터리 서버는 느리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이런 패키지를 설치할 때는 중단을 잘못해버리면 패키지, 뒷패키지 그 프로그램 레포지터리 목록이 좀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단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설치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치가 됐네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2는 파일 편집입니다. 문서 편집기는 텍스트 형식의 문서를 새로 만들고 수정하고 하는 일련의 작업을 할 때 쓰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텍스트 에디터의 종류를 보시면 대화형 유틸리티가 있고요. 대부분 라인 에디터 같은 ed나 ex 같은 게 있고요. 스크린 에디터를 사용하는 vi나 emax 또는 pico 등이 있습니다. vi는 제가 아주 유용하니까 꼭 사용 방법을 알아놓으시라고 했고요. emax는 사용 방법이 좀 다소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보다 좀 라이트하게 만들어 놓은 게 pico라는 버전이고요. 우리가 쓰는 나노랑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대화형 에디터로 seed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스트림 에디터의 약자고요. 비대화형으로 스트림을 에디트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러한 에디터들은 항상 뭔가의 값을 수정할 때 원본을 그대로 저장하기 위해서 임시 공간인 버퍼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 에디터 ed와 ex입니다. 사용 방법은 거의 유사하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명령어 다음에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우리가 vi 사용하는 것과 아주 유사하죠. 역시 모두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명령 모드와 입력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 모드는 모든 입력이 다 명령어로 간주가 돼요. 대표적인 게 append, insert, change 같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 입력 모드는 텍스트 입력을 주로 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는 물음표, ed 같은 경우는 물음표고요. ex 같은 경우는 콜론입니다. 현재 버퍼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저장하고자 할 때는 W를 쓰시면 되고요. 편집 작업을 종료하고자 할 때는 Q를 누르시면 됩니다. 실제 원본 파일 대신에 버퍼에서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명시적인 저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기본 명령을 보시면 문자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게 A고요. 그 다음에 지정행의 문자를 삽입할 때는 I, 문자열을 치환할 때는 S, 다른 파일을 읽어드리는 거는 E, 그 다음에 다른 파일의 내용을 삽입하는 거는 R, 그 다음에 저장은 W, 나머지는 이렇게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 잘 보시면 거의 vi에서 사용하는 명령어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몇 가지 다른 게 이제 P 같은 경우는 아예 다릅니다. 현재 내용을 출력하는 게 P고요. 지정한 행을 삭제하는 거 D, 그 다음에 치환하는 거 C 이렇게 됩니다. M은 특정 행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이전 명령을 취소하는 건 U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지우고요. 자, 간단하게 한번 이디로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1 이렇게 한번 입력하시고요. 파일이 없다고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없다고 나오는데 마치 에러처럼 등장해서 좀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A라고 입력하시고요. Hello World라고 입력합니다. Goodbye라고 입력을 하고요. 입력을 그만하고 싶을 때는 점입니다. 점. 그리고 나서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저장이 되고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아직 저장은 되지 않은 상태고 단지 입력만 끝낸 상태예요. W 하시면 제가 입력한 단어의 수가 등장합니다. 끝내고 싶을 때는 Q고요. 자, 이거를 이제 LS로 보시면 테스트 1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테스트 1 하시면 제가 입력한 게 등장을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몇 가지 이제 뭐 편집이라든지 변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나머지 뭐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보시면 VI와 아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헷갈리기 때문에 데모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열심히 VI를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클리어 하겠습니다. Seed라고 하는 애는요, 스트림 에디터입니다. 스트림 편집기고요. 파일이나 표준 입력으로부터 버퍼로 읽어서 각 핵마다 편집 명령을 실행한 후에 그 결과를 다시 표준 출력으로 표시해주는 에디터를 말해요. CD 에디터의 가장 큰 특징은 원본 파일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스트림 에디터이기 때문에 스트림만을 편집해요. 반복 작업이나 아주 큰 파일을 처리할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 seed라는 것이 약간 간단한 책 한 권 정도로 등장할 만큼 아주 강력한 필터고요. 여기에 awk라고 하는 awk라는 게 있습니다. 이보다 좀 더 향상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 걔는 이보다 훨씬 더 대단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자, seed의 주요 명령 양식을 보면 seed 일반 형식은 보통 이렇게 seed 다음에 옵션 그 다음에 파일명을 주시면 돼요. -F는 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오고요. -E는 여러 개의 스크립트를 하나의 명령행에 지정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기본 명령어 문자열 치원은 아까 ed도 마찬가지고 vi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s가 담당하고요. 지정행의 문자열 치하는 c,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자열 추가하는 a, 그 다음에 지정한 행의 문자열 삽입 i 다 똑같습니다. 근데 실은 seed는 보통 이렇게 편집을 직접 하는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보통은 뭔가 패턴 매칭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거의 다 사용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자, 보통 seed를 사용하는 예는 seed하고 seed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who라고 한번 입력하시고요. 자, who를 치게 되면 보통 저렇게 여러 가지 결과가 화면에 등장하는데 이 중에 tty라고 하는 애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seed 그 다음에 s 슬래시 지금 화면에 등장하는 tty를요 터미널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그러면 화면이 그대로 저렇게 터미널로 패턴이 매칭돼서 바뀌어서 등장하게 돼요. 자, 이번에는 etc 패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etc 패스워드 파일은 콜론이라고 하는 구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저 콜론을 사용하는 구분자를 이렇게 바꿔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seed seed 따옴표 s 콜론 슬래시 equal 슬래시 g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중간에 콜론이 이렇게 이퀄로 다 바뀌었죠. 이렇다고 해서 원래 원본이 훼손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원본은 그대로 남아있고 내가 쓰는 화면에 이렇게 표현만 바꿔서 해준다는 거예요. 이왕 시드를 하러 온 김에 아까 얘기했던 오크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WK라는 명령인데 미국인들이 이걸 발음하는 걸 보면 오크와 아크의 약간 중간에 발음을 해요. 어크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시중에 보면 어크란 게 책 한 권으로 등장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후 역시 어크 그 다음에 중괄호 블럭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1 이렇게 중괄호 닫고 덤프 닫고 틀렸네요. 숫자 1이 등장을 해야죠. 자, 이건 뭐냐면요. 후라는 결과 중에 보면 $1은 첫 번째 파라미터를 출력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열로 쪼개서 결과치 중에 하나씩 가져온 거예요. 자, 얘가 $1이면 얘는 뭐겠어요? 당연히 $2겠죠. 자, 출력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2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잘 보면 중간에 아무것도 안 쓰면 이렇게 막 글자들이 다 들러붙어 나오죠. 공백을 원하면 공백을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좀 있어 보이게 한번 편집을 해보면요. 어크 프린트 자꾸 습관이 들어서 프린트 F라고 쓰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치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앞에 뒤에 공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공백은 여기서 등장한 공백이에요. 제가 유저라고 처음에 주었던 글자 앞뒤의 공백을 여기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치기 전에 S1이라는 글자가 한번 등장하니까 제가 is on terminal을 찍을 때 일부러 공백을 하나 넣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S추가 붙어 오니까 이렇게 따옴표 앞에 공백을 하나 넣었던 거야. 이 공백이 화면에 나타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 공백은 전혀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하나 떼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을 다시 지우고요. 우리 패스워드 파일 아까 봤지만 패스워드 파일에는 콜론이 구분자로 사용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주시면요. 이 구분자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프린트 $7 이렇게 etc 패스워드고요. sort하고 그 결과를 다시 unique-c etc 패스워드 파일의 7번째는 쉘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요. 그 쉘을 하나씩 뽑아내서 몇 번 등장하는지를 카운트한 겁니다. sort 그 다음에 unique-c예요. -c 그러니까 unique라는 거는 중복을 제거하는 거고요. -c가 중복되는 숫자를 카운트한 거죠. 따라서 USRS빈의 no login이라는 게 32번 등장했다는 걸 -c 옵션으로 카운트한 거예요. 뭐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WC-L 이렇게 하면 36개라고 등장하죠. 이거를 아까 유니크를 이용해서 뽑아내서 카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이렇게 S1, 2, 3 이렇게 하면요. 전체를 만약에 나타내고 싶으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전체는 $0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일단 이번엔 이렇게 한번 뽑아 볼 거예요. ls-lf입니다. 자, lf 이렇게 찍고 나면 지금 숫자를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가 이제 파일의 파일의 사이즈가 되겠네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가 파일명이고요. 따라서 이거를 조합하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프린트 $6. 그 다음에 그 C 언어에서 사용하듯이 이렇게 escape 시퀀스 문자를 줄 수가 있어요. 열 번째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명과 요 \t가 여기에 탭 공간을 떼주는 거예요. 탭이 아니면 이렇게 안 나타나고요. 일정만 스페이스를 뗐다고 하면 그 개수만큼만 카운트가 되는데 탭 공간을 떼어야만 이렇게 시작하는 위치가 딱 정렬이 되죠. 또 오크는 약간의 프로그램 기능 같은 것도 가지고 있어요. ls-l 다시 한번 보고요. 여기서 특정한 부분을 프로그램처럼 동작하게 만들 수 있어요. 토탈은 토탈 그냥 축약해서 쓸게요. $6 그 다음에 세미콜론 프린트 토탈 그 다음에 \t $10 아까와 똑같은데 누적해서 사이즈를 보여주겠죠. 앞에서부터 쭉 토탈은 이거는 이거죠. 토탈 이퀄 토탈 플러스 $6 그러니까 앞에다가 토탈에다가 계속 누적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 오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그 시스템 매크로 변수가 있습니다. nf라는 게 있어요. number of field의 뜻이고요. 필드의 개수를 알 수가 있고 nr은 ordinary number, current record라는 뜻으로 행의 수와 같은 뜻이에요. 다시 화면 지우고요. oc-f print nf etc 패스워드고요. 다시 이걸 소트하고 unique-c 하시면 잠깐만요. 아이고.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죠. NF를 했으니까 행의 수가 나와요. 지금 36개가 있다고 나타났죠. 자, ls-l의 결과로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oc print nr 콜론 $0 아까 $0이 뭐라고 얘기했죠? 전체 앞에다 이렇게 누적한 시퀀스 하나씩 추가했죠. 1, 2, 3, 4 행의 수를 하나씩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나노 편집기입니다. 초보자용 문서 편집기고요. VI와 달리 윈도우즈 메모장과 아주 유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상용인 피코 편집기를 확장한 무료 버전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나노, 그 다음에 파일명 이렇게 하시면 이런 화면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냥 메모장 쓰듯이 작성하시고
나오실 때 저장을 하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저장하는 방법이 좀 독특한데요. 나올 때 피코를 빠져나올 때 컨트롤 키와 함께 모든 명령을 입력하셔야 돼요. 도움말은 컨트롤 G, 파일을 저장하는 건 컨트롤 O, 빠져나오는 건 컨트롤 X, 그 다음에 컨트롤 A, 컨트롤 E 뭐 이런 식으로 돼요. 한번 보시면 아까 작업했던 test1이라는 파일을 한번 나노로 한번 열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hello world 이렇게 열리죠. 자, 제가 지금 저는 습관적으로 지금 방금 입력한 게 제가 VI 익숙해가지고 이동하는 키를 눌렀는데 이건 이동하는 키가 그냥 방향 키예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나노 뭔가 이렇게 편집을 하고 빠져나올 때 컨트롤 X를 누르면 물어봅니다. 이걸 진짜로 저장을 할 거냐? 이렇게 save modified buffer, 버퍼가 수정됐다는 뜻이죠. 자, 수정하고 싶으면 A라고 저장하고 싶으면 Y라고 저장을 하고 싶으면 Y라고 입력하면요. 다시 파일명을 이렇게 보여줘요. 엔터를 치면 저장을 하고 빠져나올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막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틀린 거야. 자, 컨트롤 X 다시 누르면 또 물어보죠. 자, 이번엔 저장하지 않는다. N 누르면 그냥 빠져나와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입력했던 내용은 들어있지 않을 겁니다.